통화가 끊긴 뒤에도 박진석 귀에는 한우진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는데요. 고성이가 다정하게 다가오면 그날이 끝이라는 말이 이상할 정도로 생생해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진석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쳐다보다가 손에 힘이 들어가서 케이스가 삐걱거릴 정도였어요. 이게 누군가의 장난이라면 너무 정확했고 장난이 아니라면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바로 거실 불부터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집안의 고요함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조용하다는 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소리를 삼키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박진석은 고성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도 바로 열지 못했는데요. 한우진이 집 아니라고 했을 때 박진석 머릿속에서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함정처럼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때 위층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 위에 박영나가 서 있더라고요. 박영나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는데도 얼굴은 이상하게 정돈돼 보였습니다. 원래 우아하고 조신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박영란은 박진석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박진석은 순간 대답을 고르느라 입술이 굳었습니다. 한우진 전화가 왔다고 말하면 박영나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 표정이 고성희에게 닿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계산이 돌아갔는데요. 박진석이 결국 뱉은 말은 엉뚱하게도 이거였습니다. 물 좀 마시러 나왔다. 박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은 뒤로 물러서다가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한 계단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하죠? 박진석은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영나가 엄마라고 부르는 고성이는 늘 완벽했습니다. 박영나가 그 완벽함을 의심하는 말을 하는 날이 오면 그건 박영나가 더 이상 보호받는 딸로만 남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박진석은 억지로 웃는 척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박영나는 더 말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는데 박진석은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나까지 눈치채고 있다면 고성이는 얼마나 날카롭게 집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걸까요? 박진석은 결국 고성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고성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고성이는 자는 얼굴이어도 연출된 평온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일정하달까요? 박진석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자 고성이가 눈을 뜹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박진석은 한우진의 경고가 떠올라 목이 탔어요. 여보, 왜 아직 안 자요? 고성이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요. 박진석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피한 뒤에야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박진석이 집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피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성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정말 아주 잠깐이라서 평소라면 못 봤을 흔들림인데요. 오늘은 박진석이 모든 걸 확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진석은 그 웃음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성이는 늘 웃었지만 오늘의 웃음은 괜찮다가 아니라 괜찮게 만들겠다였거든요. 박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한우진을 아냐, 사망신고를 건드렸냐, 박영나 병원 기록을 숨겼냐,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박진석은 이상하게도 그 질문들을 삼켜버립니다. 지금 던지면 고성이가 대답하기 전에 먼저 판을 뒤집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다른 길을 택합니다. 내일 박성재 불러. 가족끼리 밥 한번 먹자. 고성이는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성재도 요즘 바쁘니까 집밥 먹으면 좋아할 거예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박진석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누가 진짜 두려운 사람인지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친절이 칼처럼 느껴지잖아요. 다음 날 저녁 박진석 집 식탁에 박성재가 앉았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회사 본부장이면서도
집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선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식탁에 앉자마자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고성희도 미소로 맞았고요. 둘의 시선이 맞붙는 순간 가족 식사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 같아졌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말합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가족 식사예요?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박성재에게 묻습니다. 성재야, 최근에 한우진 이름 들은 적 있어? 박성재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하지만 정보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표정이 바뀌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박성재는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한우진이요? 그 사람 실종 아닌가요? 고성희가 그때 끼어듭니다. 여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어두운 얘기는. 고성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성재가 고성희를 향해 낮게 던집니다. 어머니, 왜 병원 기록 막으셨어요? 그 질문이 식탁을 단번에 얼렸습니다. 박영나가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멈추고 이지환이 부엌 문 근처에서 딱 굳어버립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왔다가 식사 준비 도우라는 고성의 말에 부엌 쪽에 있었는데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지환은 무의식적으로 고성희를 봤습니다. 걸렸다는 표정이 아니라 제발 여기서 그만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하다. 무슨 기록을 말하는 거니? 박성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한 장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박영나 수술 기록요. 기증자 정보, 약물 기록, 입원 날짜 다 빠져 있더라고요. 박영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박영나는 그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엄마 고성희가 직접 손을 댔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는 순간 박영나 인생이 다른 의미로 바뀌어 버리니까요. 고성희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영나가 힘들었잖아. 그때는 가족이 보호해줘야지.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보호? 고성희가 말하는 보호는 늘 통제였거든요. 박진석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애, 어젯밤 한우진한테 전화 왔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의 미소가 딱 멈췄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멈췄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는데 박진석은 그 1초를 평생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표정을 다시 끌어올렸지만 이미 식탁 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그 멈춤을 확실히 봤고요. 박성재가 차갑게 묻습니다. 어머니, 한우진이 살아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고성희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습니다. 성재야, 세상엔 가짜 전화도 많아. 박성재가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지금 가짜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박영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만해요. 제 얘기잖아요. 박영나는 울컥했는데요. 화가 난 건지 겁이 난 건지 본인도 몰라 보였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희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 수술 때 나한테 숨긴 게 있어? 고성희는 박영나를 보며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영나야, 너는 그냥 건강해지면 돼. 그 말이 더 잔인했어요. 답이 아니라 닫아버리는 말이었거든요. 박영나는 결국 이지환을 봅니다. 박영나 눈빛이 말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지? 이지환은 고개를 못 듭니다. 이지환은 원래 무기력한 사람인데 그날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말하면 끝이라는 걸 알아서 침묵하는 사람 같았어요. 식탁이 무너진 그날 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합니다. 박성재는 오래전부터 지은호를 좋아했지만 지은호가 이지혁을 향해 마음을 줬던 걸 알면서도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정하게 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다정하게 굴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잠깐 만날 수 있어? 지은호가 왜요? 라고 묻자 박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너희 가게 근처에서 사라진 사람 한우진. 그 사람 얘기야.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이미 지은호에게 이지혁 이름을 꺼냈고 엄마 정순이도 요즘 가게 주변을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먼저 전화하려다가 멈춥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위험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마음은 자존심보다 빨랐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딱 한마디부터 합니다. 너 지금 박성재랑 같이 있지? 지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선배, 어떡해? 이지혁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은호야, 그 사람 집안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너까지 휘말리면. 지은호가 말합니다. 이미 휘말린 것 같아요. 경찰도 연락 왔고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조용해집니다. 이지혁은 책임감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망가지는 걸 겁내는 사람이었죠. 이지혁은 결국 말합니다. 알겠어. 내가 갈게. 너 혼자 두면 내가 더 불안해. 그 불안해라는 단어가 지은호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이지혁은 늘 선을 긋던 사람인데 불안하다는 말은 사실상 선을 무너뜨리는 말이니까요. 지은호와 박성재와 이지혁이 만난 곳은 정순이 식당 뒤편,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골목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딸 지은호가 나간다고 하자 처음엔 막았는데요. 은호야, 너 또 사람들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치다가 이지혁 얼굴을 보더니 말이 잠깐 멈춥니다. 정순이는 이지혁을 보며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믿어도 되나? 정순이는 남편이 사업으로 무너진 뒤로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어려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때 지강호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강호는 욕심이 많은데 게으르고 늘 불만이 있고 성적이 낮아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를 보면 왠지 더 예민해지곤 했어요. 지강호는 셋을 보더니 비웃듯 말합니다. 와, 누나. 재벌이랑 잘 나가는 선배랑 라인업 대박인데? 정순이가 강호야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지강호는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툭 흔들며 말합니다. 근데요, 나 방금 신기한 거 받았어요. 한우진 찾고 싶으면 돈 들고 오라는 메시지. 그 말에 지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에게 다가가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박성재는 그 메시지 발신 번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이 번호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는 보안 라인이랑 비슷해. 여기서 심리적으로 한 번 더 터집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지켜야 하는데 아버지 집안에서 누군가가 회사 보안 라인을 써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호하고 싶은데 지강호가 돈 문제에 엮이면 정순이와 지은호, 가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고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를 지키고 싶지만 동생 지강호가 또 사고를 칠까봐 다리가 풀립니다. 박성재가 지강호를 향해 말합니다. 그 메시지 누구한테 보여줬어?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아직요? 근데 돈 되잖아요. 누나랑 엄마도 살고 나도 좀 살고. 정순이가 그 말에 확 소리칩니다. 지강호, 너 또 돈에 미쳐서. 지강호는 정순이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엄마도 돈 없어서 아빠 잃은 거잖아. 정순이는 그 말에 얼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정순이는 남편이 망하고 죽은 뒤로 내가 더 잘했으면이라는 죄책감으로 살아왔는데 아들이 그걸 칼처럼 꺼내버린 거예요.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늘 긍정적인 척했지만 엄마와 동생 사이에서 찢기는 건 정말 오래된 상처였거든요. 이때 이지혁이 지강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강호야, 그 돈 네가 만지면 내 인생 끝날 수도 있어. 지강호는 비웃습니다. 선배는 늘 잘났으니까 그런 말 쉬워요. 이지혁이 순간 말을 멈춥니다. 이지혁은 사실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도 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원칙만 보고 어머니 김다정은 가족을 붙잡으려 애쓰고 할머니 조옥래는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고 외할아버지 김장수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죠. 이지혁은 그 모든 무게를 혼자 정리해온 사람이었는데 지강호가 그걸 모른 채 쉽다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날 늦은 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외할아버지 김장수를 만납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함께 동네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요. 조옥래는 이상철 어머니답게 눈빛이 여전히 또렷합니다.
조옥래가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지혁아, 너 또 큰일에 발 담갔구나. 이지혁이 놀라서 할머니, 어떻게 하자 조옥래가 코웃음을 칩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안다. 박진석네 집이 요란해졌잖아. 김장수는 옆에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지혁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 이름 한우진 그 애는 그때도 서류가 먼저 움직였지. 이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요? 조옥래가 김장수 입을 막듯이 손을 올립니다. 장수야, 그 얘긴 아직이라는 단어가 이지혁 머릿속을 때립니다. 아직이라니.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 이상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에도 생활이 단정하고 목소리도 단정한 사람입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합니다. 지혁아, 너 박진석 집안일에 끼지 마라. 그 집은 사람을 삼킨다. 이지혁은 반박하려다가 멈춥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틀린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이 떠올라서 말합니다. 아버지, 그 일에 지은호가 걸려 있어요. 이상철 눈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상철은 원칙쟁이지만 가족의 마음이 걸리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상철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더 조심해. 지은호는 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약점이라는 말이 이지혁을 아프게 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이지혁은 아직 그 말을 입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편 이수빈은 전혀 다른 전장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이 빠릅니다. 이수빈은 고성애 쪽에서 들어온 콜라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는데요. 재벌가와 협업이라는 타이틀은 이수빈에게 엄청난 노출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이수빈도 눈치가 있습니다. 요즘 고성애 주변이 흔들리는 냄새가 난다는 걸요. 이수빈은 엄마 김다정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그쪽이랑 손잡으면 빨리 뜰 수 있어. 김다정은 전직 초등교사답게 말이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수빈아, 빨리 뜨는 건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 이수빈이 웃습니다. 엄마, 난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 그 자신감이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수빈은 아직 누군가의 게임판에 올라타는 게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박영란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지환을 불러냅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이지환 씨, 내 수술 때 기증자 누구였어요? 이지환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지환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말하면 박영라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말을 안 하면 박영라가 더 늪에 빠질 것 같아서 더 두려웠고요. 이지환은 결국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영라 씨, 그건 누가 준 게 아니라 누가 빼앗긴 거였을 수도 있어요. 박영라가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지환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박영라 폰이 울립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박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박영라 씨, 당신이 받은 건 간이 아니라요. 당신이 살아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었어요. 박영라는 숨이 멎습니다. 그 말투, 그 숨소리.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지환을 봅니다. 이지환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박영란은 깨닫습니다. 이지환도 저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박진석은 다시 한우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하나가 딱 옵니다. 대표님, 가족 식탁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사람 보셨죠? 다음은 대표님 차례예요. 박진석은 문자를 읽고 손이 차가워집니다. 가족 식탁에서 제일 먼저 무너진 사람. 박영라였죠. 박진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이 집안 사람들을 차례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박성재도 같은 시간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 보안 라인을 추적하다가 한 계정이 반복해서 접속한 흔적을 찾아냅니다.
그 계정 이름이 이상합니다. OKR88.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니셜과 나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요. 박성재는 바로 조웅래를 떠올립니다. 조웅래가 올해 88이니까요. 박성재는 소름이 돋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더 오래된 누군가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야기의 결이 더 깊어집니다. 고성이가 모든 걸 설계했을 수도 있지만 고성이도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웅래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이 지금 터지는 걸 수도 있고요. 김장수가 흘린 그때도 서류가 먼저 움직였다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서류가 먼저 움직이는 죽음. 그게 한우진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요? 지은호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내가 갈게라고 했던 목소리가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박성재의 차가운 눈빛이 현실을 흔들어 놓았고, 지강호의 협박 문자 때문에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나 왜 이렇게 늘 남의 일에 끌려 들어가? 그런데요, 지은호는 모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지은호 가족이 이미 오래전에 그 집안과 스쳐버린 인연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정순이가 누군가를 본 적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누군가가 한우진이었는지 아니면 더 오래된 누군가였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웅래가 김장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장수야, 이제는 숨길 수가 없다. 김장수는 멍한 눈으로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또렷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 애가 돌아온 거야. 종이에 죽여놨던 애가. 조웅래는 입술을 깨물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시작됐어. 약속대로 이번엔 내가 지킬게. 그리고 같은 순간 박진석 폰에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인데요. 화면에는 이상하게도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박진석은 숨이 멎습니다. 박진석 폰에 이지혁을 저장해 둔 적이 없거든요. 박진석은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멈춰섭니다. 왜 지금, 왜 하필 이지혁 이름으로 전화가 뜨는 걸까요?